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과학과 철학을 잇는 통합철학 유니 소피 그 6번째로서 다소 일반적인 것 같지만 약간의 물리적 이론과 수치를 겸하면서 자연은 왜 끊임없이 변하며 이처럼 다양한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연이 왜 계속해서 변하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자연이 왜 이처럼 다양하며 모든 자연물이 다른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은 그 변화와 다양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여러분은 자연의 그 변화와 다양성이 생명의 생사나 삶에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비와 눈, 바람, 온도 등의 기후가 바뀌고 자연의 색이 바뀌고 사람이 옷을 바꿔 입어야 하고 냉난방을 준비를 해야 하고 농사 짓는 일들이 다르고 그리고 매일마다 낮과 밤이 교대로 일어나면서 밤에는 잠자고 낮에는 일을 해야 하는 이러한 것들은 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며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다양함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자연의 변화와 다양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시는 분은 자연이 끊임이 없이 변하는 물리적 현상을 비교적 원인적으로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대성 원리는 우주 물리적 공간이 에너지로 되어 있고 공간은 에너지의 밀도와 그에 따른 중력에 의하여 계속해 밀도 분포가 변하며 빛도 희게 하고 시간까지도 다르게 흐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자연이 왜 끊임없이 변하는지 현상적으로는 설명하지만 그 근본 원인에 대해 깊이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듯이 자연은 끊임이 없이 계속하여 변합니다. 아니, 물리세계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계속하여 변합니다. 그럼에도 철학자와 물리학자까지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이 왜 계속하여 변하는지 질문해보지 않고 자연은 계속 변하는 것이 본성이라고 간주하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인류는 그동안 얼마 동안은 자연에 철저히 예속되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두려움을 갖거나 최대한 숭배하다가 자연을 조금씩 알게 되고 이용할 줄 아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욕심에 따라 자연을 탐욕과 약탈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황폐화시키고 있지 않나요? 자연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인간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또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연에 전적으로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요. 그렇다고 결코 자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거나 자연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개인에 있어서는
육체를 수단으로 진리를 깨닫고 혼을 키워서 자신을 단순한 육체적 존재에서 넘어서게 해야 되듯이 인간으로서는 자연을 수단으로 하여 진리와 이치를 깨달아 인간이 단순한 물리적 존재를 넘어 자연 이상의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하니까요. 이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인간이 우리가 사는 우주 이외의 다른 우주와 우리 우주에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치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므로써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연이라 함은 우리가 사는 우주 물리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에 포함된 물리 법칙과 이치를 망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하고 온전한 진리와 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연과 인간에 대해 제대로 알면서 자연의 전적인 순종 또는 예속이나 단순한 조화를 넘어 보다 더 고양된 정신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인간의 참된 존재 가치와 정신적 활동은 단순한 자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물리세계가 계속 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리세계가 유한하며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세계를 이루는 에너지가 한정적이기에 전체 크기면에서 밖으로 유한하고 또한 길이에 있어서도 유한하며 이같이 한계적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에 있어서 조건을 가지며 외부적 여건에 의지하면서 변하게 되고 자체 성질 이외엔 수동적이 됩니다. 물리세계를 이루는 에너지는 영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얼마 후 사라지며 존재하는 동안 무리를 지어 다양한 밀도를 가지고 뭉쳤다 흩어졌다 하기에 그 크기와 밀도에서 계속하여 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주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부연해 설명드리면 없었던 에너지가 있게 되면 그것이 다시 없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없었던 것이 있게 된만을 계속하거나 없다가 있게 된 것이 영원히 존재해 갈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것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됩니다. 이는 절대적인 진리요 이치에 해당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일정한 에너지 공간 영역 내에서 에너지의 발생과 소멸이 없이 상태만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완전한 고립 시스템, 영어로 하면은 isolated system이라고 하죠. 그런 완전한 고립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 그 공간적 밀도 분포와 중력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는 마치 큰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전체 바닷물을 외부로 들고 즉 수증기로 증발과 비나 눈으로 낙수, 바다 밑으로부터 스며듦과 밑에서 솟음, 외부 강으로 들고남 등 이러한 것들을 알 필요가 없이 오직 자기 영역의 물의 온도와 혼탁 정도의 변화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음을 앞서 비디오 빅뱅 이론은 왜 불완전한 이론인가? 라는 주제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에너지가 전혀 없는 본 바탕의 진공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밖으로는 1, 2, 3, 4, 10, 100, 1000, 만, 억, 조 등과 같이 무한대에 해당하고, 깊이로는 0.1, 0.01, 0.001 등과 같이 무한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외부가 없는 무한의 공간에 유한량의 에너지가 위치하게 되면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갖는 점성력과 진공이 갖는 분산력이 상호 작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외부와 깊이에서 경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깊이에 해당하는 물질의 가장 작은 알갱이는 에너지의 점성력과 진공의 분산력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플랑크 길이라고 하는 10의 마이너스 35승, 즉 0.0000 소수점 이하로 0이 35개 연속되는 그러한 수준의 미터 길이를 갖게 되며 이를 빛속도와 연계시켜서 계산해 보면 플랑크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43승, 10의 마이너스 43승 초가 됩니다. 이에 기존의 에너지 분포와 추가로 발생되는 에너지 속도에 따라 에너지는 밀도를 가지며 큰 덩이로 뭉치게 되고 물질이 형성되고 그 구조와 밀도와 크기에 따라 인간이 구분해서 보고 느끼게 되는 다른 모양과 색과 물리적 성질들을 갖는 그러한 개체들이 공간상에 분포하게 되고 이들은 만유인력 또는 중력, 전자기력, 핵력 또는 강력, 양력 등 물리적 힘을 갖추게 됩니다. 이들이 종합적으로 에너지와 물질의 형태로 공간상에서 밀도 분포를 이루며 전체 우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세계의 외부로의 크기와 내부로의 깊이는 에너지의 점성력, 진공의 분산력, 에너지의 발생 및 소멸 속도, 공간상에서 밀도 분포 및 이에 따른 중력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는 물질의 변화에 있어서 길이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이고 시간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43승 초라는 의미가 되며 우주 내의 모든 개체들은 최소한 이 시간 내에 이 길이만큼 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는 이러한 플랑크 크기를 기본으로 해서 불연속적으로 그러나 인간의 인식 수준에서는 조금도 끊임이 없이 연속인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며 밖으로는 경계가 만들어지고 세밀한 측면에서는 양자화가 되는 세계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우주 크기는 10의 27승 미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는 외부 크기 10의 27승 미터와 깊이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의 범위 안에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양계의 반지름은 10의 12승 미터, 지구 반지름은 지구 10의 7승 미터, 바이러스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8승 미터, 전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7승 미터 정도이고 인간은 1, 2미터 수준이니 인간을 우주에 대해 굳이 지구 내의 흙과 모래와 자갈과 바위와 산으로 이루어진 육지에 비유하면 인간은 자갈보다 다소 큰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밖으로는 망원경을 통해서 그리고 깊이로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물질의 세계를 탐구해 왔습니다. 인류는 현재 밖으로는 달과 화성에 위성을 착륙시키며 그 구성 물질을 수집해 분석하고 있고, 그 외의 태양계 혹성들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외부적으로 관찰하면서 그 이상의 은하계에 대해서는 매우 희미하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수준에 있으며, 깊이에 있어서는 바이러스 정도는 그 내부를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전자 수준에 있어서는 응용은 꽤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에 대해서는 매우 어렴풋이 짐작하는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우주 외에도 부지기수 우주가 있고, 우리 우주 내에서도 96%가 전혀 빛이나 전자파를 내지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되어 있어서 인간의 관찰 가능 영역은 근본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미미하죠. 여러분은 물리학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얽힘 현상이니 불확정성 원리니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니 고양이 패러독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나는 진공의 세계와 에너지 세계의 경계면에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얽힘 현상이 일어나고, 에너지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의 경계에서 불확정성, 입자 파동의 이중성, 고양이 패러독스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플랑크 크기가 갖는 의미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의 밀도 변화에 따른 순환에 대해서는 유니소피에서 앞으로 별도 주제로 다루게 될 것이며, 자연은 끊임없는 변화와 플랑크 크기가 갖는 플랑크 크기가 인간의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활 철학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드리면, 물리세계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 전체를 이루는 에너지 양이 특정 시간에 유한하기에 특정 시간에 우주 크기는 한계적이며, 이처럼 크기가 한계적이니 외부로 경계를 갖고 내부적으로 불연속을 이루며 최소 플랑크 시간과 길이로 계속하여 변합니다. 그 변화의 현재의 외부로 크기는 현 우주 크기인 10의 27승미터 정도, 깊이는 플랑크 크기인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이고, 변하는 최소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43승초가 됩니다. 이에 따라 우주 내에 존재하는 어떠한 개체들,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도, 한 은행나무 어떠한 나뭇잎들도, 모래사장의 자갈도, 정밀하게 찍어내는 동전도 결코 같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최소 플랑크 시간에 플랑크 길이만큼은 다릅니다. 이것이 자연의 무궁한 다양성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우주는 계속하여 변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주가 동일한 에너지로 바탕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열려서 변하고 있으니 물리 법칙이 전 우주 내에서 보편성을 가지면서 그 내부 개체들에 있어서는 항상 주관적이 되고 상호 간에는 언제나 서로 상대적이 됩니다. 시작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지구 공전과 자전에 의한 계절과 주야의 변화는 이러한 우주 전체 변화 중에서 지구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매우 국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